네, 이재명 조폭 연루를 제기한 박철민이라는 사람. 박철민 아버지는 뭐 시의회 의원을 3선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마 이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 부인이 변호사였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박철민. 그런데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폭에 뭐 10년 넘게 행동대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부친이 전 시의원이고 전처는 변호사고, 이재명 조폭 연루 제기한 그의 정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제 이제 행안위의 그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이제 이 바로 박철민 씨의 자술서, 그다음에 사진 2장 등등을 가지고 이제 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던 박철민이 다 폭로를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국제마피아파 조폭 원로들하고 오랜 거래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그 조폭들 사건을 맡은 다음에 조폭에게 커미션을 주기도 했고, 또 거꾸로 이제 이 조폭들한테서 뭐 20억 가까운 돈을 뇌물로 상납받기도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판 의원 이분이 이제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에 이제 들어있는 돈다발이 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줬다는 이제 그 돈다발 사진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진은 이미 이 박철민 씨가 자기 SNS에 올렸던 사진의 그 이 돈다발 사진과 똑같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조작됐다,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밀하게 말하면 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저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는데, 그게 자기가 뭐 돈을 벌어서, 요즘 이 뭐죠, 라운드빵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나도 이렇게 앞으로는 돈을 좀 월 2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어엿한 이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돈을 올렸다는 건데, 그게 그 사업을 해서 벌었다는 돈인 것인지, 아니면 저 박철민 씨의 그 아버지가 말하고 있듯이 저게 이재명 성남시장에 전달했던 돈 사진을 찍어 놨다가 그거를 자기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던 사진을 마침 이제 또 한번 인용을 해서 저렇게 썼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은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돈다발 사진 왼쪽에는 이제 5만 원권, 오른쪽에 이제 10,000원권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있는 돈은 그렇게 저거 얼마쯤 될까요? 5만 원짜리가 100장이 묶여 있으면은 500만 원, 그러면 2개의 묶음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한 6,000만 원, 뭐 이 정도 돼 보이는, 그냥 눈대중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6,000만 원, 10,000원짜리는 뭐 별게 없고요. 5만 원짜리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돈인데, 20억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20억이 20분의 1도 못 되는 이제 그런 사진을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사실은 좀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이제 저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국감장에서 제시를 해도 해야 될 텐데, 괜히 저런 걸 정밀하게 검증도 안 하고 경찰청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말이죠.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터인데, 네, 국회의원에게 그 참모들이 67명 있지 않습니까? 다 뭐 했습니까? 정말 좀 한심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증언, 즉 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조폭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이 뇌물로 상납이 됐다라는 말 자체가 송두리째 다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신빙성이 많이 흔들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저런 말을 들을 때 국감장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웃었습니다. 헛웃음 가까운 웃음도 있고 뭐 비웃음 가까운 그런 웃음도 있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도 있고 헛웃음에 가까운 웃음들 이제 8번이나 웃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정신의학계의 최고 권위이신 그 한 분과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웃음을 웃는 저런 반응은 어떤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이런 그 전문 용어를 쓰시더군요. 리액션 포메이션.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반동 형성이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리액션 포메이션. 반동 형성. 사회적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욕구나 원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욕구와는 반대 방향의 독단적 행동을 취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멋쩍게 웃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장면이 자기의 치부를 그냥 전곡을 찔렸을 때 화를 내는 대신에 웃어버린답니다. 이런 비슷한 행동으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아차 실수해서. 그런데 주변에 행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웃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물을 뿌려서 이렇게 빙판이 됐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는 거죠. 리액션 포메이션. 그러니까 왜곡된 반응을 일부러 만들어서 꾸민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찔려서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내공이 있는 사람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역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한테 20억 조폭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명과 실제 얼굴을 공개한 그 조폭 출신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응당 얼굴이 붉어지면서 책상이라도 치면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지 마시오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웃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리액션 포메이션이 아니냐. 뭐 의학적으로 꼭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저 11시 김광일 쇼에 댓글을 다신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웃음소리에 관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오히려 소름 끼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 실체적 진실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이 댓글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권위 있는 의학 박사한테 물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자기는 조폭하고 한 점 그 연루 의혹도 스스로 양심에 비쳤을 때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게 첫 번째 가능성.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두 번째는 핵심을 찔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은 오히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봐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냥 웃어 넘긴다는 거지요. 빙판에 넘어졌을 때처럼.
아무튼 저 사진 한 장 김용판 의원이 제출했다는 그 조폭 연루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뻔했던, 그러나 그 사진이 이미 박철민 씨의 SNS에 공개된 적이 있는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갑자기 김용판 의원의 어제 폭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려 버리고 말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관리 대상이 아니다. 박철민 씨는 경찰 관리 대상이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원준 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책임지기입니다. 경찰 관리 대상이 아니다. 즉 조폭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폭으로 밝혀지면은 경기남부청장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참 이럴 때 보면 기자들 취재력도 대단합니다. 경기남부청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이 사람 조폭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2017년 5월 18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 1팀 1반에서 작성한 경찰 내부 문서에는 박철민 씨에 대해서 국제 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을 하면서 20대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자, 김원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경찰 관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행동대장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다른 경찰청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지휘하고 있는 당신의 경기 남부경찰청 내부 문서에는 국제 마피아파 조직에서 10년가량 활동하면서 핵심 조직원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는 박철민 씨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철민 씨 그 아버지 되는 이의 이름은 박용승입니다. 박용승 씨, 박용승 시의원을 3번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들 페이스북에 명함 없는 돈뭉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렌터카 사업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역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말인즉슨 아마도 내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 사진에 있는 저 논뭉치는 국제 마피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쪽으로 옮아간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내 아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다. 그게 컴퓨터 안에 들어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자신이 개인적인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돈이 조금 생기자 아마 자랑을 하려고 거기다가 컴퓨터에서 꺼내서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철민이가, 박철민을 말합니다. 내 아들 철민이가 준석의 하부 조직으로 가담한 건 사실이다. 여기서 준석,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준석 씨가 국제 마피아파의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돼 있고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 성남시에 의해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그 회사를 말합니다. 철민이가 이제 아들뻘인 모양입니다. 다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민이가 준석이 하부 조직으로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변호사인 며느리가 준석이를 접견 가서 뜻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무튼 며느리였던 그 변호사가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인 이준석 씨를 접견을 가서 그 뜻을 물어본 뒤에 외부에 제보를 하자, 이렇게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인 내 며느리가 양쪽을 다니면서, 교도소의 양쪽을 다니면서 말심부름을 했다 이는 거죠. 이준석하고 내 아들 박철민이 함께 터트리자.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운수미 시장도 법적으로 자유로워졌는데 본인은 보호받는 게 없으니 이 이준석이가 서운함을 갖고 있다가 내 아들 박철민이하고 함께 터트리자, 이렇게 상의를 한 겁니다. 참 드라마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폭에게서 20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았다고 폭로를 한 이 조폭 행동대장 출신 박철민 씨의 이 보스격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아직도 교도소 안에 들어있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 너무나 섭섭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이준석과 박철민도 야, 이제 우리 터트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를 세상에 터트리자. 근데 저 사람들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이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 저리 가는, 내부거래, 뭐 부당거래 이런 영화 저리 가라 할 만큼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코마 트레이드, 지금 얘기한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그 핵심 이 이준석 씨가 징역을 7년이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재소 중이었는데 지난 10월 8일 보석으로 석방이 됐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형 중에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 그리고 어제 그 이준석 씨가 김용판 의원하고 박철민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둔한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줄거리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전현석 대표님도 저기서 웃으시네요. 이게 어떤 조폭 드라마인지, 조폭과 정치인의 얽히고 설킨 드라마인지, 아무튼 실제 인물과 실제 인물의 이름과 실제 인물의 얼굴 사진과 관련 돈다발 사진,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연일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드라마, 방송 드라마보다 몇십 배 더 흥미진진한 이 드라마, 그 결론이 어디쯤 있을까요? 월간조선 11월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계절만 돌아오면 단골 손님처럼 조폭 이 얘기가 나온다. 성남 국제 마피아파를 해부한다. 궁금하시면 월간조선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가요, 그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모란시장 개장수에게서 자릿세를 뺐던 조폭이었는데 2003년부터 성남을 접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국제 마피아파에서 진짜 칼을 잘 쓰는 에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2006년, 지금부터 15년 전에 여성 2명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조카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조카 되는, 지금 현재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사귀던 여성의 부모가 학력,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교제를 인정하지 않자 그 여성의 어머니를 길이 33cm의 칼로 각각 20번가량 20차례가량 찔러 죽였다. 여성의 아버지도 죽이려 했지만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했다. 아버지는 탈출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국제 마피아파 최고 칼잡이는 덕제 식구파와의 칼부림 전쟁에 함께하지 못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은 성남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의 조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력 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